자, 오늘은 이제 치수 기입하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치수를 기입하는 명령어들을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수 변수가 또 있습니다. 치수 변수도 한 이틀 걸쳐서 할 거고요. 그래서 치수만 한 이틀에 3일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자, 먼저 사각형을 제가 하나 그리겠습니다. 렉탱글 골뱅이 30,30 주몰.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얘를 복제를 하겠습니다. 대각선으로요. 하나 더 복제하죠. 그 다음 카피 어레이 한 3개만.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화면에 보시면 어넌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부분, 여기가 바로 치수 기입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들은 여기다 모아놨어요. 눌러보시면 라이너, 얼라인, 앵귤러, 아크랭스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고요, 여기 어넌테이트라고 하는 어넌테이트 이 탭을 눌러보시면 바로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치수기입 명령어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건 여기 있습니다. 라이너, 얼라인, 앵귤러, 아크랭스, 라디어스, 다이아메타, 조그, 오디네이트, 이렇게 7개가 기본이 되겠죠.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 보시면 선에 관련된, 그리고 원에 관련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가 라이너를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자, 그리고 첫 번째 점을 클릭합니다. 물어보면 여기 보면 퍼스트 익스텐션 라인, 첫 번째 보조선 오리진 원점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원점, 두 번째 원점, 그 다음에 디멘전 라인 로케이션, 디멘전 라인 로케이션입니다. 치수선의 위치를 지정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치수 기입이 나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값이 치수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라이너를 이렇게 대각선, 수직으로 찍으면 수직으로 나옵니다. 또 있어요. 이렇게 사선으로 찍으면 어떤가요? 사선으로 찍어도 어떻게 되나요? 수평과 수직으로 빠지죠. 이건 라이너의 뜻입니다. 라이너는 수평 혹은 수직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사선으로 치수 기입을 하려면 얼라인을 쓰셔야 됩니다. 얼라인이 정렬하다는 뜻이죠. 이렇게 사선으로 치수를 뽑을 때 쓰는 게 얼라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라이너는 수평, 수직에 대한 치수 기입이고 사선에 대한 것은 얼라인입니다.
어, 자, 요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m텍스트하고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제 m텍스트가 뭐고 텍스트가 뭔지 알아요. m텍스트란 얘기는 여러 줄을 쓰는 거고 텍스트는 한 줄을 쓰는 거고, 다시 말하면 여기 치수 문자에 여러 줄을 쓰겠습니다. m텍스트. 한 줄만 쓰겠습니다. 텍스트. 자, m텍스트. 자, 어떤가요? 여러 줄 써졌나요? m텍스트. 다시 봅니다. 텍스트. 한 줄인 거죠. 자, 한 줄만 써지죠. 그러면 이렇게 쓰여진 글씨를 다시 수정하고자 할 때는 이미 들어간 거는 어떻게 수정할까요? 우리 텍스트 명령어 중에 에디트 명령어 기억하시나요? 네, 에디트로 클릭해 주시면 얼마든지 수정 가능합니다. 자, 수정되나요? 자, 에디트로. 자, 여기에 원래 숫자가 나오길 원해요. 원래 길이가 나오길 원해요.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떻게 쓴 거냐면 이렇게요. 이렇게 쓰면 숫자가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내용에다가 지금 내용을 바꿨잖아요. 에디트 명령을 이용해서 지우고 소괄호 열고 사괄호 닫고 그러면 숫자로 바로 바뀝니다. 자, 이번에는요 앵귤러를 볼 거야 합니다. 자, 앵귤러는요 각도란 뜻이죠. 자, 제가 라인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나 그렸습니다. 자, 보시죠. 앵귤러입니다.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 각도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잘 보세요. 마우스를 움직일 겁니다. 두 번째 각도, 세 번째 각도, 네 번째 각도. 네, 이렇게 네 방향으로 각도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각도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각도는 못 구하는 걸까요? 자, 어떻게 하나 잘 보세요. 앵귤러, 그 다음에 엔터.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각도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클릭. 엔터를 누르고 원점, 첫 번째 방향, 두 번째 방향. 그러면 이와 같이 한 번에 각도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아크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호죠. 자, 아크랭스가 있네요. 아크랭스, 그 다음에 얼라인.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아크랭스라는 거 호의 길이입니다. 근데 얼라인은 현의 길이입니다. 제가 아크라는 명령어를 설명드리면서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호의 길이는 원둘레 방향이고 현의 길이는 호의 양 끝점에서 일직선으로 되는 길이를 현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아크를 그릴 때 나오는 아크랭스는 현의 길이고 치수에 나오는 아크랭스는 호의 길이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라디어스가 있습니다. 라디어스 안쪽에 넣으면 이렇게요. 그 다음에 원을 클릭한 다음에 밖에다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오고요. 다이아메터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나오고요. 바깥쪽으로 놓으면 치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 네모나게 나왔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 글씨 설명할 때 설명드렸어요. 제가 글꼴 설정할 때 세 가지 주의할 점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스타일에서 특수문자가 지원이 안 되는 게 있다 그랬었죠. 네, 맞아요. 특수문자 제대로 지원되는 거 굴림밖에 없다 그랬죠. 맞습니까? 이제 제대로 나오나요? 곧 이기면서 특수문자를 지원하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 가지 조건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 특수문자 바로 특수문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하죠. 아크를 그릴 건데요. 제가 이렇게 크게 그렸습니다. 아크를 이렇게 크게 그렸습니다. 굉장히 크죠? 자, 이 아크를 치수 기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조그드가 아니지. 아크. 그럼 어떻게 되나요? 중심선이 멀리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너무 멀리 있으니까 표시가 제대로 안 되겠죠.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조그입니다. 조그는 반지름의 경우 지름 또는 반지름 할 때 원점의 위치를 재지정해 주는 겁니다. 설계자가 임의대로 재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센터 로케이션 오버리드라는 메시지가 먼저 떠요. 센터 로케이션, 중심선의 위치를 오버리드, 재정의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설계자가 적당한 위치에다가 클릭. 그러면 자, 그다음에 이제 치수 문자 이렇게 번개 표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딤 조그드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풀었던 과제물 중에 이 조그드가 적용된 과제물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또 내려가 볼까요? 여기 쭉 적용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럼 우리 요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치수 기입을 해 볼까요? 자, X라인 중심선 옵셋 75. 자, 요렇게가 중심선인 거죠. 서클 반지름 6, 서클 반지름 16, 서클 다이아메타 20, 서클 다이아메타 40, 서클 TTR 반지름 70, 트림 서클 TTR 다시 트림. 자, 옵셋 아니군요. 서클 TTR 반지름 60. 다시 트림. 서클 TTR 반지름 60. 다시 트림. 필렛 반지름 8. 네, 그러면 금방 만들어지죠? 자, 치수 기입을 해볼까요? 다이아메타. 여기 반지름 20이고, 얘가, 그 다음, 여기는 반지름 40이고, 라디어스. 얘는 반지름이 16이고, 얘는 반지름이
6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반지름이 8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그들을 쓰는 거죠. 클릭하고 중심점 얘는 60이고요. 다시 클릭하고 얘는 70입니다. 자요. 여러분들도 빨리 한번 해보시죠. 맨 아래로 내려가면 오디네이트라고 하는 치수가 있습니다. 오디네이트는 여기 툴팁에 나오듯이 원점 좌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주로 금형 설계에 금형에 치수를 넣을 때 사용하는 게 오디네이트입니다. 어떤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숫자가 쭉 커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원점 좌표 오디네이트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아는 이유가 제 전공이 금형이거든요. 대학교 때 금형을 전공해서 금형에다가 치수를 이렇게 기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금형 쪽에서는 이렇게 치수를 넣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해요. 숫자를 이렇게 뺍니다. 공간이 부족하면 이렇게 옆으로도 혹은 사선으로도 이렇게 뺄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x가 60이란 뜻이에요. 원점 여기서부터 x방향으로 60 떨어져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다시 봅니다. 오디네이트 30, 60, 90. 그럼 무슨 뜻이 돼요? 여기 원점으로부터 90mm 떨어져 있는 여기 라인이 90mm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금형 같은 경우는 서로 이렇게 아구가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치수를 이렇게 기입합니다. 이거 말고 보조 치수가 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컨티뉴어스하고 베이스라인이라는 보조 치수가 있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치수입니다. 얘가 왜 보조 치수냐면요, 단독으로 쓰이질 못해서 그래요. 자, 얘네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사용합니다. 라인으로 처음에 이렇게 치수를 끄집어냅니다. 그 다음에 컨티뉴를 누르면 치수가 이렇게 연달아서 딸려 나오게 돼요. 근데 이 컨티뉴라는 치수를 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기준이 되는 치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때 첫 번째 원점, 두 번째 원점. 제가 치수 기입을 할 때 첫 번째 익스텐션 라인 오리진, 첫 번째 보조선의 원점을 찍어야 되고 두 번째 보조선의 원점을 찍어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컨티뉴는 두 번째 보조선에서부터 치수가 이렇게 끌려 나갑니다. 두 번째 보조선에서부터 치수가 딸려 나가는 걸 컨티뉴라고 해요. 자, 보세요. 제가 거꾸로 씁니다. 첫 번째 여기죠? 두 번째 여기입니다. 컨티뉴. 두 번째에서 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냥 엔터를 치세요. 여기 보시면 셀렉트 있죠? 셀렉트를 누르신 다음에 원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방 이와 같이 치수 기입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베이스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베이스라인은 점점 커져 나가는 치수를 말합니다. 이렇게 치수가 점점 커져 나가는 치수를 베이스라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베이스라인도 마찬가지로 베이스라인은 첫 번째 보조선에서 나갑니다. 이렇게요. 역시 엔터 치고 새로 재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근데 베이스라인이나 컨티뉴어스나 중간에 제가 이렇게 지웠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걸 잊어버렸죠. 베이스라인 누르면 이렇게 떠요.
셀렉트 베이스라인, 컨티뉴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냐면 시작점을 눌러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시작점을 눌러달라는 뜻입니다. 시작점을 눌러주면 얼마든지 다시 새로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얘네들을 섞어서 써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continue, 그 다음에 다시 베이스라인 엔터 치고 새로 지정합니다. 다시 continue, 그 다음 다시 베이스라인 엔터 치고 새로 지정합니다. 어떤가요? 치수 기입하기가 많이 쉬워졌죠? 예를 들어서 중간에 제가 치수를 이렇게 기입해 봤습니다. 간혹 가다가 치수가 이렇게 엇갈려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수가 엇갈려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치수가 많다 보면 이렇게 엇갈려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뭐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게 여기 dim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명령어 있죠? 자, 클릭하고 끊어질 치수 선택하고 통과할 치수, 다시 끊어질 거, 통과할 거. 다시 볼까요? 끊어질 거, 통과할 거. 맞습니까? 왜 그러냐면 얘에 대한 거 하나, 얘에 대한 거 하나 두 번 하셔야 돼요. 다시 볼까요? 자, 이번에 제가 치수를 이렇게 빼봤습니다. 여기 하나 걸쳐졌죠? 먼저 끊어질 거, 그 다음에 통과할 거. 그러면 이렇게 치수가 딱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베이스라인을 했었는데요. 기존에 치수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 베이스라인을 했는데 어떤가요? 너무 좁지 않던가요? 이 간격 너무 좁지 않나요? 많이 좁아요. 네, 이 오른쪽에 있는 얘가 간격 조절하기입니다. 자, adjust space라고 해서 일단 기준이 되는 치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치수 선택한 다음 엔터. 그러면 value, 값을 넣어 달라고 합니다. 보통 치수선과 치수선 사이의 간격을 한 8에서 10 정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조금 작게 줘서 한 6 정도 주거든요. 그래서 좀 작게 주는 경우는 한 6에서 보통 8 또는 12 정도 줍니다. 자, 8mm 그리고 엔터. 어떤가요? 간격 딱 정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라이너로 조절을 해봤습니다. 라이너로 치수를 넣었는데 어떤 치수는 크고 어떤 치수는 간격이 좁고 어떤 치수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adjust space 선택하고 나머지 쭉 선택하고 엔터, 간격 6mm 엔터. 그러면 6mm로 딱 선정리가 끝나죠. 자, X라인 호리젠탈 수평선입니다. 라인, 자, 옵셋 20mm. 어이구야, 너무 크네요. 다시 옵셋 10mm, 옵셋 100mm. 자, 트림. 자, 뭘 하는지 가만히 보세요. 자, 라인, 자, 아크, 시작, 끝, 접선 방향, 미러, 카피, 다시 카피,
기억나시나요? 자, 기억나시나요? 이거 뭐 언제 쓴다 그랬죠? 너무 봉이 길어서 도면에 다 안 들어가요. 그럴 때 설계자가 임의대로 잘라서 크기를 줄일 수 있다라고 예전에 아크 그릴 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안 나면 지금 배운 걸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버스 손잡이 같은 거 있죠. 버스 손잡이 어때요? 되게 길잖아요. 이걸 도면 안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길어서 제대로 안 들어가요.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봉은 이렇게 잘라서 표시합니다. 이게 너무 긴데 다 표현할 수 없어서 내가 중간에 잘랐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치수를 넣었는데 이게 100mm일까요? 아닌 거죠. 훨씬 더 긴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mm가 아닌 거죠. 여기가 1000mm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는 더 긴데 내가 잘랐습니다. 이럴 때 치수도 마찬가지예요. dim 조그라인을 써줘야 됩니다. 선택하고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오스냅이 여기 걸려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조그가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뺍니다. 그리고 클릭해주면 이 마우스가 위치한 이 자리에 생성이 돼요. 이렇게요. 이게 두 가지를 같이 써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써야 되면 됩니다. 봉을 줄였습니다. 치수선을 당겨왔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 아까 dim 조그도 있었죠. 호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 하나 있고 이렇게 선에 적용하는 거 하나 있고 두 가지입니다. 디멘전 눌러보시면 치수가 몇 개 더 나올 거예요. 이렇게 3개 더 할 겁니다. 이렇게 3개 더 할 거예요. 보시면 제일 첫 번째는 오빌크라고 합니다. 이건 오빌크라고 하는데 주로 기계 쪽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얘는 중심선이라고 가정하고요.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옵셋 15mm, 옵셋 50mm, 옵셋 8mm. 자, 라인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필렛으로 선을 정리하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리를 다시 재볼까요? 자, 어떤 모습인지 이해되시나요? 원뿔입니다. 이렇게 원뿔 모양일 때 치수 기입을 이렇게 넣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만큼의 치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만큼의 치수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둘 다 파이잖아요. 자, 에디트, 그 다음에 %C, 다시 에디트, %C 들어갔나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얘는 원뿔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빌크를 주셔야 됩니다. 엔터, 30도, 엔터. 이렇게요. 치수가 기울어졌죠. 원뿔 모양으로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샤프 보시면 샤프 앞꼭다리가 이렇게 뿔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생긴 것들은 영어로 테이퍼라고 합니다. 한쪽 아랫면은 넓고 윗면은 좁은 이렇게 생긴 원뿔을 테이퍼라고 이야기하는데, 테이퍼에 대해서 치수 기입할 때 이렇게 반드시 치수를 기울여서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테이퍼 치수는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원래는 이렇게 똑바로 올라오지만 오빌크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기울여 줄 수 있어요. 이게 테이퍼 치수입니다. (60도) 이렇게요. 내가 각도를 지정해서 치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요거 기계 쪽에서 많이 쓰는 치수 기입이니까 한번 넣어 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여기 요 가운데 원에 십자가 그려져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요게 뭐냐면 센터 마크입니다. 원을 누른 다음에 원을 클릭하면 이렇게 중심선이 마킹이 들어가요. 중심선 마킹 명령어입니다. 중요한 건 이 가운데 센터 마크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설명을 안 하고 넘어왔어요. 어떤 것도 설명을 안 했었냐면, 아까 여기 베이스 라인이 있었죠. 이 베이스 라인의 간격이 지금 조절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베이스 라인의 간격이라든지 혹은 센터 마크의 간격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이 베이스 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 스페이스로 조절을 했잖아요. 이거 말고 조절하는 방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 조절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보시면 여기 아래로 내려간 화살표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dim 스타일이라는 명령어입니다. dim 스타일이요. D-I-M-S-T-Y-L-E. dim 스타일이라는 명령을 누르면 이렇게 스타일 매니저가 뜹니다. 여기서 조절하는 거예요. 이 변수가 대략 52개쯤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에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모디파이를 누르시면 수정을 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라인 탭 보이시나요? 이가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 심볼 앤 에로, 여기가 화살촉, 그 다음 문자, 그 다음 피트, 자리 맞춤, 첫 번째 주단위, 보조단위, 공차,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라인 탭으로 들어갑니다. 라인 탭에 가면 여기 베이스 라인 스페이싱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베이스 라인의 스페이싱, 간격이란 뜻이죠. 네, 이 값을 조절하셔야 돼요. 베이스 라인 스페이싱을 제가 6mm로 조절해 놨습니다. 베이스 라인 간격이에요. 이게 라인 탭에 있습니다. 라인 탭에 베이스 라인 스페이싱, 베이스 라인의 간격이 됩니다. 자, 오케이. 클로즈. 자, 다시 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베이스 라인을 시도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나요? 간격이 더 멀어진 거 보이시나요? 아까는 간격이 3mm밖에 안 됐으니까 이 정도 와서 붙었을 겁니다. 잘 모르겠다고요? 다시 봅니다. 모디파이 10mm로 바꿨습니다. 자, 베이스 라인 간격이 어떤가요? 많이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바로 디멘전 스타일에서 베이스 라인 스페이싱을 바꾸시면 돼요. 자, 디멘전 스타일에 들어가시면 역시 똑같이 모디파이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심볼 앤 에로에 보시면 여기 센터 마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가 바로 중심선 마킹입니다. 간격이 보이실 거예요. 2.5mm. 제가 10mm로 바꿔봤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센터 마크. 커진 거 맞나요? 네. 10mm로 하면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mm란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중심에서 그 끝에까지가 10mm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이 끝에까지는 20mm짜리 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보시면 마크가 있고 라인이 있습니다. 자, 제가 2.5로 놨고요. 이번엔 라인으로 놓습니다.
얘를 조금 더 많이 써요. 자, 오케이. 그 다음 클릭해주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2.5를 줬어요. 중심에서 2.5mm, 2.5mm 건너뛰고 원 끝까지 간 다음에 2.5mm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중심선 마킹인데 얘는 라인으로 하는 거고, 조금 아까 봤던 건 마크로 하는 거고. 자, 이렇게 중심선 마킹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톨러런스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공차라고 합니다. 기계 쪽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공차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상공차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치수공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톨러런스는 형상공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형상, 즉 모양에 대한 혹은 위치에 대한 혹은 자세에 대한 허용치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형상공차입니다. 혹은 형상공차, 아니 기하공차라는 말이 옳습니다. 기하공차라고 하는데 형상, 즉 모양, 그러니까 모양이죠. 모양에 대한, 그 다음에 위치, 자세 이런 거에 대해서 허용치를 우리가 지정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려고 해요. 휴대폰 케이스를. 근데 휴대폰 크기를 재보니까 100mm예요. 근데 기계에서 뽑아내오는 게 99mm도 있고 100mm도 있고 101mm도 있어요. 좀 기계가 좀 불량품이 많은 거죠. 좀 치수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설계자는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양품으로 해서 내가 판매를 할 것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불량품으로 해서 반품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허용하시겠습니까? 100mm예요. 100mm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9mm예요. 1mm 정도는 좀 빡빡하지만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자, 101mm는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헐렁할 것 같아요. 근데 102mm는 어떨까요? 안 되겠죠. 홍동홍동 빠지겠죠. 자, 98mm는 또 어떨까요? 역시 안 들어갈 거예요. 이게 바로 허용치란 얘기예요. 즉 100mm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mm는 내가 양품으로 허용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를 넘어가면 불량품으로 반품하겠습니다. 이게 공차의 개념입니다. 그 중에 지금 나와 있는 건 기하공차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나 그러니까 진원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얼마나 원이 또렷한 원의 모양을 띠고 있느냐, 혹은 얼마나 정확한 원통의 모양을 만들고 있느냐, 혹은 얼마나 진직 똑바로 가고 있느냐, 혹은 얼마나 직각을 이루고 있느냐, 혹은 원 두 개가 얼마나 동심을 이루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에요. 자, 눌러보면 이렇게 뜹니다. 톨러런스가 나오고 맨 첫 번째 심볼입니다. 중심, 동축, 대칭, 평행, 직각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진원 뭐 이런, 얘가 이제 진원도인데 진원에 대해서 파이 기호를 붙일 것인지 뺄 것인지, 물론 파이가 원이니까 파이가 들어가야 되겠죠. 0.1mm 허용을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데이텀이라고 하는 건 기준면이에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라는 뜻이에요. 기준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준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허용하겠습니다. 이게 형상곡차 집어넣는 방법입니다. 다시 볼까요? 자, 직각도입니다. 서로 두 개의 면이 직각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얘는 파이가 안 들어가요. 파이가 안 들어갑니다. 대신에 0.1도 오차를 주셔야 합니다. A라는 데이텀을 기준으로, 기준면을 이런 식으로 형상곡차를 넣는 것. 기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형상공차를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진원도 아니지 원통도, 그 다음에 0.1mm 선반 가공하고 A데이텀.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넣어 놓는 것, 얘가 기하공차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이건 X라인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X라인, 수평선 하나, 수직선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45도 사선 하나,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45도 사선을 트림으로 지웁니다. 그 다음엔 순서대로 옵셋을 할 겁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옵셋을 할 거예요. 옵셋, 옵셋 120, 옵셋 70.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옵셋 100mm.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 그려지죠? 얘가 프론트입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 이 선들은 필요 없어요. 지웁니다. 트림, 자, 펜스, 자, 이렇게 지우면 되겠고요. 그래서 라인, 수평선을 긋는데 45도 사선을 만나면 한번 클릭하고 밑으로 수직으로 내립니다. 그 다음 옵셋 55mm씩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네모난 사각형 나오죠? 얘가 탑이 되는 거고 여기가 라이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 45도 사선은 사실은 여기 이상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필렛으로 마무리하고 나머지 트림으로 다 잘라줍니다. 이렇게요. 자, 라인 끝점에서 이렇게 끝점으로 전부 다 연결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기본 모양입니다. 이렇게 생긴 게 기본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깥의 선들을 다 지워야 됩니다. 이레이즈. 자, 이렇게 깨끗하게 싹 지우시면 얘가 이제 기본 구조입니다. 자, 여기까지 또 한번 싹 지워 보실까요? 우측면으로 갑니다. 이 우측면에 여기 조그만 삼각형 있죠? 얘를 만들어 줘야 돼요. 자, 바닥에서 10mm, 좌우로 30mm, 옵셋 10mm, 옵셋 30mm. 근데 중요한 거는 각도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114도인데 지금 얘가 90도죠 이미. 그러니까 90을 뺍니다. 아, 네, 얘가 이 수직선이 여기를 기준으로 24도, 이 수직선이 여기 교차점을 기준으로 24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때 중요한 거, 이 방향이 플러스예요. 이렇게 돌아가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로테이트 24도, 로테이트 마이너스 24도. 자, 필렛으로 선을 다 정리해 주시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선 아직 지우지 마세요. 이거 아직 더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